우리는 보통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죠. 근데요, 만약 그 믿음이 사실은 틀렸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계획과 통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한 문장으로 꿰뚫어버리는 말이죠. 미래를 너무나도 알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어떻게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예측이라는 덫.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미래 예측에 집착하고 그 집착이 왜 자꾸만 실패로 이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지노선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세요. 프랑스가 지난 전쟁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만든 철옹성이었죠. 근데 결과가 어땠나요? 독일군이 그냥 삥 돌아가 버렸습니다. 완벽한 예측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을까요? 사실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940년대부터 이미 석학들이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고요. 2007년엔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모두가 겪었죠. 전 세계 예측 모델이 그냥 속수무책이었잖아요. 이 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약속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은 사살자 수라는 데이터로 승리를 장담했죠. 근데 결과는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민족주의 같은 숫자로 표현 안 되는 걸 완전히 무시했던 거죠.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수학 모델을 믿었지만 그 모델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 블랙스완 한 방에 전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측 불가능한 세상. 아니, 도대체 왜 우리 세상은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죠. 왜 올해는 계속해서 틀리는 걸까요? 이게 그냥 우리가 운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원래 그런 걸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죠.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잡적인 게 영어로는 CAS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개미군집 같은 거죠. 개미 한 마리 한 마리의 행동을 다 안다고 해서 개미군집 전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하죠. 바로 그런 겁니다.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닌 시스템,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 복잡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랍의 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튀니지의 한 평범한 노점상의 분노가 불과 몇 달 만에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의 불씨가 될 거라고 단 한 명이라도 예측했을까요? 아무도 못했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세상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피드백 루프.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산사태가 되는 거죠. 둘째, 티핑 포인트. 계속 버티다가 아주 사소한 거 하나에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로 의존성.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 키보드 배열 있죠? 그게 제일 효율적이라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쩌다 보니 한번 그렇게 정해져서 계속 쓰는 거예요. 과거의 우연이 미래를 발목 잡는 거죠. 심지어 빅데이터도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 2차 대전 때 전투기들이 어디에 총알을 많이 맞고 돌아오는지 분석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총알 구멍이 많은 곳에 장갑을 덧대려고 했죠. 그런데 한 수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들입니다. 그렇죠. 총알 구멍이 많은 곳은 맞아도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치명적인 부분은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들이 맞은 곳이죠. 우리가 보는 데이터가 전부가 아니라는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자, 이제 문제점은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고요.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악한 세상을 위한 지혜. 그럼 이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군대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고 물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다. 그렇죠. 상황에 맞춰서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는 물처럼 우리도 유연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온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죠. 바로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패러다임의 대전환. 왼쪽의 낡은 방식, 즉 미래를 예측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모든 걸 통제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오른쪽의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죠. 끊임없이 주변 상황을 감지하고 그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응하고 어떤 충격이 와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런 새로운 생각의 틀을 현실에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들은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정책 입안자의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죠. 첫 번째 도구는 최적화가 아니라 만족화입니다. 무슨 차이냐고요? 최적화는 단 하나의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시간을 끄는 거예요. 반면에 만족화는 일단 이만하면 충분히 좋은 답을 빨리 찾아서 실행하고 또 수정하고 또 실행하는 거죠. 완벽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이 게으른 개미의 지혜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개미 군집을 보면요. 한 20-30%는 맨날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인대요. 완전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사실 얘네들이 게으른 게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예비군이자 완충장치였던 거죠. 갑자기 큰 재난이 닥치면 이 놀고 있던 개미들이 즉시 투입돼서 군집을 구합니다. 100% 효율성보다 생존을 위한 여유, 즉 회복 탄력성을 선택한 개미들의 지혜인 것. 마지막 도구는 시나리오 플래닝입니다. 이건 미래를 맞추는 점치기가 아니에요. 일종의 미래 예행 연습이죠. 예를 들어 앞으로 글로벌 무역과 AI 발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변수를 축으로 놓고 네 가지 정도의 미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고민하고 훈련하는 거죠. 실제로 1970년대에 석유 파동 때 쉘이라는 회사가 이 방법으로 위기를 넘긴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의 목표는 과연 완벽한 지도를 손에 넣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예측 불가능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배를 만드는 것일까요? 미래를 살아갈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